안녕하십니까. 땅의 선물 김미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책을 갖고 왔는데요. 향기로운 삶을 연출하는 허브 아로마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보고 싶어서 알라딘에 가서요. 그냥 무조건 아로마라고 치고 거기서 검색해서 나오는 책을 제가 이렇게 몇 권을 들고 왔는데, 그 중에서 조금 그림이 많고 쉬운 책으로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조태동님과 송진희님이 지으신 건데요. 두 분 다 일본의 아로마 테라피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전문 아로마 테라피 교육을 받은 아로마 테라피스트이십니다. 특히 조태동 교수님은 현재 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1996년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허브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사용한 장본인이시고 허브의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전 서울여대 총장 윤경원님이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 책의 장점이 우리의 피부 조직이나 이렇게 점막이 서양인들과 다른 점을 고려해서 유럽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맞는 활용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 점이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저자도 서문에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향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향기를 통해 접하는 자연, 늘 향기에 쌓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물론 가끔은 좋지 않은 향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좋은 향기로 감싸 날려보내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삶이고 인생이다. 그래서 이분이 아로마와 허브를 통해서 가족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트러블을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렇게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로마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에 의존하기 전에 어떤 좋은 공기와 깨끗한 물, 농약이나 방부제가 없는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과 건강한 활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환경을 만든 다음에 허브와 에센셜 오일의 힘을 빌린다면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늘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허브나 에센셜 오일을 통한 트러블 개선과 예방을 목적으로 이 책을 지었으며, 그리고 또 빠른 효과를 바라는 욕심은 진짜 욕심이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아로마 테라피 관련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을 것을 미리 밝혀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한 방울씩 천천히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챕터 1에서는 허브와 아로마에 대해서 아로마 테라피 역사나 뭐 이렇게 놀라운 효과 이제 이런 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의 기초 챕터 2에서는 방향력, 흡입, 스포, 아로마 목욕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아로마 마사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DIY를 참 많이 해뒀는데요. 뭐 탈취제 만들기나 뭐 오일의 블렌딩 법칙 이제 이런 것들 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가 3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직 도테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화장품도 만들고 샴푸도 만드시고 비누도 만들고 굉장히 뭐 스킨 로션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여기서 다 만들어 쓸 수 있게끔 레시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아로마 요법 50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로마 힐링에 대해서
그리고 헬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뷰티에 대해서, 센스에 대해서 이렇게 50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심지어 이렇게 애완동물을 위한 아로마 요법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임산부에게 필요한 에센셜 오일, 그 에센셜 오일이 임산부에게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약을 해 두셨고, 그리고 이렇게 부록에 보면 증상별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허브티에 대해서도 잠시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잠시 한번 보면 이게 부록인데요. 증상별로 이렇게 뭐 내가 초조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떤 오일을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책을 이렇게 곁에 두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죠? 뭐 기미와 주근가에 쓸 때는 어떤 걸 쓰고, 건성 피부에는 또 어떤 걸 쓰고, 뭐 심지어 차 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집안에서 냄새가 날 때, 뭐 시차 적응이 안 될 때, 차멀미가 날 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허브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차를 마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전에 또 이렇게 한번 보면 임산부에게도 에센셜 오일이 안전한가, 임신 중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알아서 사용을 조금씩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 몸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동물도 보면, 우리가 애완동물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 뭐 병에도 자주 걸리고 이렇게 냄새도 굉장히 좀 나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보면, 저도 옛날에 고양이들 길러보고 지금도 집에 개가 있습니다만 눈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얘들이 눈병 치료에 어떤 오일을 쓰고, 그리고 상처나 염증 등이 났을 때 사실 이 동물들은 데리고 가면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갔다 그러면 돈이 뭐 진짜 10만원, 20만원씩 깨지는 거는 보통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벼룩이 생길 때는 어떤 목걸이를 좀 해주고, 뭐 고양이 접근을 막고 싶을 때 또 영양제, 그리고 동물의 냄새, 이렇게 동물이 있는 집은 아무래도 청결을 한다 그래도 냄새가 좀 나게 마련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꽃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마당에 심겨져 있는 세이지예요. 맹허브죠. 이렇게 만지면 향기가 폴폴 나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너무 예뻐서 제가 그냥 조금 잘라서 이렇게 옆에다 뒀는데요. 이렇게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지만 얘가 또 좋은 향기를 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 요 책이 앞에 이렇게 요런거든요. 향기로운 삶을 연출하는 허브 아로마 라이프라고,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1에는 이제 허브와 아로마, 정말 이 고대부터 허브 아로마가 이렇게 쓰여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합성 향료가 개발된 것이 정말은 이 천년의 향기가 정말 숨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합성향이 굉장히 한 가지는 좋지만 또 한 가지는 해롭고, 이런 게 자꾸 밝혀지면서 20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허브나 에센셜 오일의 효능이 이렇게 재평가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가 이제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료, 건강, 미용 등에서 다시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쓰이게 되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여기 이렇게 해뒀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림이 많아서 이렇게 굉장히 책 보기가 좋은데요. 고대부터 이제 이 아로마 테라피가 쓰여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누구나 향기를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향기는 두통을 가라앉히고, 어떤 향기는 뭐 식욕을 자극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이 향기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증기 정리법을 쓰는지 압착법을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에 50가지 이렇게 이 그림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 조금 짧아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는 노트, 노트란 말 많이 쓰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발향 순서에 따라서 탑 노트인지 미들 노트인지 베이스 노트인지, 왜냐하면 오일은 한 가지만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좀 섞어서 쓰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탑 노트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첫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탑노트는 보통 이 3시간 이내에 증발하는 오일을 탑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일을 이렇게 섞을 때 그럼 탑노트 하나,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를 쓴다면 탑노트는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미들노트는 50에서 80%를 차지하게, 그리고 베이스노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5에서 10%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탑노트에는 뭐 레몬그라스, 페퍼민트, 타임, 뭐 시나몬, 뭐 이런 어떤 감귤계 오일들을 하고, 그리고 좀 미들노트에는 뭐 로즈우드, 제라늄, 카모마일, 마조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베이스 노트에는 시스터스, 클라리세이지, 패출리, 몰약, 프랑킨센스, 시드우드, 베티버, 이제 이런 오일들이 이제 베이스 노트. 그래서 얘들 세 개를 적절하게 섞어줘야지 향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오일 한 가지만 쓰면 안 되니까 몸에 바를 때는 항상 이 캐리어 오일을 섞어야 발라야 되잖아요. 그 캐리어 오일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뭐 어린이들은 사실은 라벤더가 가장 애들은 좋다고 하죠. 어른에 쓰는 양의 4분의 1 정도 그렇게 쓰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에센셜 오일은 습기나 공기 중에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산화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꼭 뚜껑을 꼭 닫아 줘야 된다는 것 얘기하고, 저는 저도 욕실에 이렇게 머리에 쓰는 샴푸에 같이 쓰는 오일은 욕실에 뒀는데요. 습기가 많기 때문에 욕실에서 가지고 나와야 한대요. 그런 이제 주의할 점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 테라피의 이제 기초에 대해서, 방향료, 우리가 요즘은 디퓨저, 옛날엔 이 향초를 많이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아로마 포트를 썼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디퓨저를 많이 쓰죠. 향초에서 또 별로 몸에 안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이 흡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도, 이게 그림이 잘 나와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수건을 담궈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 두시면 굉장히 좋고, 목욕할 때도 물론 이게 가능하면 전신욕, 뭐 반신욕 상황에 따라서, 그죠? 뭐 좌욕,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욕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걸 하면 혈행이 좋아지고 팔에 뻐근함이나 어깨 걸림 등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욕조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수욕이나 족욕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마사지 오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사지 오일에 대해서 좀 뭐 테크닉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중성 피부, 건성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들어서 얼굴에 좀 바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 그 오레가노도 지금 섞어서 또 오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기미도 지금 좀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얼굴을 좀 안 보여드리고 좀 얼굴이 개선되나?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이제 이렇게 피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이 좀 더 맑아지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챕터 3에는 미용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여기는 보면 거의 이제 만드는 법에 대해서
그 당시는 아마 이렇게 그 뭐 샴푸라든지 이렇게 오일로 만들어 나온 게 없지만 지금은 뭐 화장품이니 이게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이렇게 요즘은 옛날보다는 덜 섞어요. 옛날에는 그냥 레시피로 굉장히 많이 섞어서 썼는데 요즘은 블렌딩된 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화장품이나 뭐 샴푸 같은 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냥 그걸 쓰는데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거의 뭐 스킨 로션부터 이렇게 만들어 쓰는 법에 대해서 샴푸도 만들고 그런 나만의 향수도 만들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디크림, 핸드크림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챕터 4에는 아로마 요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로마 힐링 부분에서는 뭐 내가 조조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방향력을 하거나 마사지는 어떻게 하고 또 티는 어떤 걸 마시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울할 때는 뭐 이렇게 방향력, 수욕, 전신욕 이렇게 마사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좀 찾아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0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무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죠? 냉한 체질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뭐 건조성, 가려움증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쭉 50까지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뷰티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내가 주근깨가 많거나 뭐 뚱뚱한 몸매거나 또는 뭐 손톱에 윤기가 없거나 요즘은 손톱에 윤기가 없을 때 이렇게 레몬 많이 바르라고 하잖아요. 레몬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기초적인 거를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구분 제가 생각 안 할 때는 찾아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